본 영상에서 얘기 드릴 이런 현상은 텃밭 농사에서 옥수수 심어본 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셨을 겁니다. 옥수수 씨앗 한 봉투 구입하여 그 씨앗을 살펴보면 어린애 이빨보다 작습니다.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혹시 불량종자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돈 주고 산 씨앗이라 심어보면 정말 큼직한 찰옥수수가 열립니다. 내가 농사 지어 나온 옥수수 씨앗은 처음 구입한 그 종조와는 크기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큽니다. 비록 약간의 잡종이 먹혀 섞여 있긴 하지만 처음 구입하여 심을 때는 아이 이빨만한 종자보다 지금은 어른 이빨만한 이 씨앗을 심으면 올해보다 월등히 더 큰 옥수수 송이를 얻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음에 심어보면 농부의 바람과는 달리 한 뼘도 덜 되는 송이가 열립니다. 뭔가 내 농사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그 송이 씨앗을 그 다음에 심어보면 더 작은 송이가 열립니다. 이번에야 제대로 하는 마음으로 또 심어보면 애서 갖고는 보람도 없이 더 작은 송이가 열립니다. 시골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종묘사에서 옥수수 종자를 팔 때 약물 처리를 해서 그렇다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농담 반 진담 반이 섞여 있습니다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리에서 출발하는 손바닥 농장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지금 하는 얘기들은 꼭 옥수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작물에서도 통용되는 얘기들입니다. 다만 식물마다 특성이 다르니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리란 어느 식물에게 통합니다. 품종 개량은 오늘날의 얘기만 아닙니다.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품종을 개량해 왔습니다. 올해 난 것 중 알이 굵고 맛이 좋은 것은 다음의 종자로 사용합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해오는 동안 야생에 가깝던 작물이 제법 곡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교잡에 의한 자연 개량을 요즘 경쟁시대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특성이 다른 두 종자를 인위적으로 교잡시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도 이젠 옛날 기술입니다. 여기에다 약품 처리를 하거나 방사선을 쬐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육정법도 어쩌면 구시대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유전자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 유전자 배열을 임의로 유전자 가위로 배치하니 이종 간에도 교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유전자를 곡식에 접합시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본 영상의 얘기 주제는 옥수수이므로 다시 옥수수로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옥수수 씨앗은 자연 교잡에서 더 발전한 인공 교잡으로 개량된 것입니다. 서로 특성이 다른 두 품종 옥수수를 인위적으로 교잡시킵니다. 옥수수는 하단에 암꽃이 피고 상단에 쑥꽃이 달립니다. 그러니 상단의 개꼬리로 부르는 쑥꽃을 전부 베어버리고 다른 품종의 쑥꽃가루로 교잡시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한 꽃 속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들어있으므로 꽃 속의 수술을 일일이 제거하고 다른 품종의 수술 꽃가루를 묻히겠죠. 어쨌든 서로 다른 계통의 옥수수를 교잡시키는 것은 잡종 우세 현상, 즉 잡종끼리 교잡을 통해 나온 F1 종자는 품질이 우세한 종자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 F1 1세대로 나온 것 중에는 두 계통의 단점만 달고 나오는 놈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특성을 가진 기본 종자를 부본과 모본으로 각각 만들어 갑니다. 이 부본과 모본은 유전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6, 7세대까지 재배하면서 변이된 종자는 버리고 순수한 혈통을 만들어 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즐겨 심어 먹는 강원도 찰옥수수 중에 미백 2호의 품종 개량과 보급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종자 개량 관련 업에 종사하지 않았기에 강원도 농기원에 부족한 것은 전화로 물어 알아낸 얘기들입니다. 먼저 이러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부모, 즉 부본과 모본 두 계통의 기본 식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든 기본 식물은 6, 7세대까지 유전자가 안정되어질 때까지 재배합니다.
조잡을 위한 기본 식물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온 품종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겠죠. 육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한 곳에서 자연 교잡이 적은 토종 종자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가 안정되어 있어 품종 개량에 바로 쓸 수 있어 수년의 기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본과 부본의 기본 식물을 재배하면서 인공 교잡시켜 미백 2호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백 2호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원하는 농가에 공급되고 또 한편으로는 종자회사에 넘겨지고 종자회사는 이걸 소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백 2호 찰옥수수는 이렇게 하여 우리 손으로 들어오고 심어집니다. 우리들이 심는 이 미백 2호는 바로 HW3라는 모본과 HW9이라는 부본의 교잡에 의해 만들어진 F1 세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옥수수 품종이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이지 결코 미백 2호 탄생이 신화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물의 인공교잡 과정은 이와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들이 심어 맛이 찰지고 하여 내년에도 심기 위해 자가 채종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기 이빨만한 것을 심었더니 어른 이빨만한 옥수수 종자를 남겼다가 내년에 심습니다. 그럼 그건 F2가 되겠죠. 이 F2부터는 종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줄은 미백을 심고 바로 옆줄에 다른 품종인 얼룩이 옥수수를 심었다면 자연 교잡으로 흰 바탕에 몇 개씩 색깔이 있는 잡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특성을 모두 띤 잡종이 나오는데 유전자가 불안정된 모본과 부본으로 인해 우수한 품종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봐야겠죠. 다음 하나는 자기교잡입니다. 옥수수는 몸통에 수염이난 암꽃 위에 객골이라는 수술이 열려 그 수술 꽃가루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암꽃과 만나게 되어 열매가 열리니 바로 옆에 다른 품종을 심지 않으면 자기교배에 의한 순수한 혈통입니다. 이 순수한 혈통이 F1, F2, F3 이렇게 대를 내려갈수록 앞에서 얘기한 유전자는 고정되어 안정되겠지만 열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자식 열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친교배, 혼내 교잡과 같은 맥락이죠. 두 이질적인 종자 간의 교배에서 생긴 잡종 우세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자식에 의한 교배로 열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일어나느냐, 즉 얼마나 나빠지느냐, 농기원 품종 개발하는 분께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옥수수 같으면 한 세대 내려갈수록 약 25% 열세, 즉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 이빨만한 작은 씨앗을 심어도 한 자나 되는 긴 자루의 열매를 얻는데 그보다 더 큰 어른 이빨만한 종자를 채종하여 심어도 옥수수 자루는 해마다 짧아집니다. 이러한 자식 열세 현상은 어느 식물에서나 일어나지만 그 정도는 작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화분가이지만 벼는 그 열세 현상이 옥수수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 농부 손에 들어가는 벽시 종자는 옥수수와는 달리 F2, F3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손바닥 농부도 이 자식이 열세 현상을 알고부터는 엔간하면 토종이 아닌 계량종 씨앗을 다음에 구입합니다. 계량종이 아닌 토종은 여기에 해당 안 되겠죠.